안녕하세요. 요술일본입니다. 2024년 2월 3일 일요일입니다. TQQXXL은 고용도 문제 없다고 얘기하는 것 같습니다. TQQ 57불, XXL 33불에 마감했습니다. 미국 비농원 고용지수는 상승으로 예측치보다 상당히 높게 나온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고용이 좋다면 나스닥에는 안 좋은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어서 출발은 안 좋았지만 끝을 많아 올리는 나스닥이었습니다. 비농 고용지수는 35만 3천 개로 상당히 높게 나왔고요. 민간에 31만 7천 개가 나왔기 때문에 그 부분이 고용이 상당히 많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미국 평균 임금도 상당히 높게 나왔고요. 전년 대비는 4.5%가 나왔고요. 전월 대비는 0.6이 나오면서 상당히 고용이 좋다, 고용은 안정화되어 있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서 10년물 금리를 이렇게 쭉 떨어지는 모습을 보여주다가 어제 고용으로 다시 상승하는 모습을 보여줬고요. 금리는 당분간 약간은 횡보를 할 가능성이 좀 보여지는 게 사실입니다. 3월 금리 인하는 이제는 아닌 것 같고요. 5월 금리 인하로 넘어가고 있습니다. 결국 금리 인하가 계속 딜레이 되고 있는 상황에서 고용의 둔화 없이는 계속 조금 더 연기될 가능성들은 상당히 높아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다우는 0.35%, 나스닥은 1.74%, S&P 500은 1.07%가 상승했고요. 러셀은 0.53%가 하락하였습니다. 엔비디아는 4.97% 상승했고요. 메타는 20% 넘게 상승했습니다. 이렇게 한 종목이 20% 상승 엄청납니다. 아마존도 7.87%, 마소도 1.84%, 애플과 테슬라가 좀 아쉬운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두 기업은 중국 수출에 상당한 영향을 받고 있기 때문에 조금 더 지켜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피어인그리드 인덱스도 지금 67, 탐욕 구간에 있습니다. 70에서 상당히 좀 내려온 부분이 있지만 지수상으로 보면 올라왔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조금 더 지켜보시면 이 수치는 변할 수도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풋콜 옵션도 이렇게 매수 쪽으로 쭉 가다가 다시 매도 쪽으로 돌렸고 다시 약간의 매수 쪽으로 바뀌어가는 듯 합니다. 앞으로 방향을 좀 더 봐야 되겠지만 이 상태가 좀 유지되고 좀 더 매수 심리가 강해진다면 나스닥도 XXL도 상승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나스닥 100을 보시면 지금 5일선과 11선을 위로 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런 상황에서는 계속적인 상승 랠리가 나올 가능성이 많다라고 말씀드렸고요. 21선 17,139까지 오기 전까지는 계속 상승 랠리를 이어갈 수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S&P 500 또한 지금 5일선 이상으로 지금 올라가고 있기 때문에 이제는 5천선을 깨느냐 마느냐의 문제가 남아있고요. 계속 이런 상황이라면 당분간 랠리는 지속될 수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나스닥 종합을 보시면 RSI가 지금 저점을 계속 높여가고 있는 중입니다. 고점을 계속 이렇게 높이지는 힘들지만 저점을 높인다는 것은 상당한 좋은 부분으로 볼 수 있고요. 지금 차트상으로도 이렇게 좀 저점을 항상 높여가고 있는 이런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상승 랠리를 계속 좀 이어갈 수 있는 분위기라고 보여집니다. QQQ 주봉으로 보셔도 지금 상당히 높은 구간에 위치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RSI도 이렇게 상당히 높은 구간에서 계속 놀고 있기 때문에 당분간 이 랠리를 좀 이어가면 좋겠다라고 보여주고요. 만약에 하락을 하더라도 408불 이하로만 하락하지 않는다면 당분간은 상승 랠리 이어갈 수 있으니까 아직은 매도할 때는 아니라고 보여집니다. 마소도 지금 5일선, 11선을 터치하자마자 올라가서 지금 위로 올랐습니다. 결국에는 마이크로소프트가 앞으로를 조금 더 이끌어 나갈 시총 1위로서의 자리를 지켜줄 거기 때문에요. 앞으로도 계속 좋은 모습의 차트 모양도 보여줄 것 같습니다. 애플은 지금 이렇게 쭉 떨어지고 살짝 오르는가 싶었는데요. 큰 상승을 해주지 못하겠고 마이너스로 어느 정도 시장을 마무리했는데요. 결국에는 지금 중국과 관련된 기업들 상당히 좋지 않은데 애플은 그나마 비전 프로에 대한 모습들을 보여주면서 사람들이 상당히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고 비전 프로를 어떻게 발매하느냐, 어떤 식으로 제품을 만드느냐에 따라서 조금 더 방향은 달라질 듯 합니다. AAPU도 마찬가지로 25불 여기서부터가 상당히 중요한 구간이라고 말씀드렸는데요. 결국 여기를 터치하고 다시 올라오긴 했습니다. 하지만 앞으로 좀 더 떨어질 수도 올라갈 수도 있기 때문에 이런 구간에서는 분할 매수는 괜찮지만 너무 올라갈 때 매수하는 것은 조금 위험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엔비디아 차트를 보시면 이렇게 계속 상승을 하면서 5일선 터치가 무섭게 올라가고 있는 엔비디아입니다. 앞으로
올해 그리고 당분간 2, 3년 동안은 엔비디아가 시장을 주도할 수 있기 때문에 혹시라도 조정이 올 때는 좀 모아가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앞으로 조금 더 이렇게 큰 상승 후에 언젠가 한번 전체적인 지수가 하락할 때쯤 기회가 올 것 같으니까요. 그때를 좀 잘 노리셔야 된다. 아직은 너무 무리하게 매수할 때는 아니라고 보여집니다. 속스는 지금 엔비디아 영향 5일선 2로 올라가고 있고요. 11선까지 위로 올라간다면 다시 상승 랠리를 이어갈 수 있을 듯 합니다. 그리고 21선 이하로 다시 터치하면 다시 하락할 수 있기 때문에 이 부분도 항상 지켜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속스는 31불 88센트가 상당히 중요하다고 말씀드렸고 그 이후로 올라왔기 때문에 앞으로도 조금 더 상승 가능성이 충분히 있다. 전고점 39불까지 터치할지 안 할지는 조금 더 지켜봐야 되겠지만 계속 상승 랠리 이어간다면 전고점도 언젠가 돌파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테슬라는 지금 위기에 조금 봉착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상황에서는 바닥을 다지는 중이라고 볼 수도 있고요. 더 밑으로 내려갈 가능성도 있어 보이지만 전체 지수가 상승한다면 바닥을 찍고 올라갈 가능성이 그래도 좀 더 많아 보인다고 테슬라를 볼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테슬라의 가장 큰 문제는 중국 관련 문제들도 가장 크기 때문에 여기서 얼마나 시장을 장악하느냐, 수출을 해내느냐 이런 부분들이 가장 큰 문제라고 보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여러분들이 조금 더 자세히 지켜보셨으면 좋겠습니다. TSL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8불 이하로 뚫지 않았기 때문에 지금 좀 더 지켜볼 때고요. 8불 이하로 내려가면 단계적으로 분할 매수는 괜찮겠지만 올라갈 때 지금 매수를 하는 것은 상당히 위험해 보이기 때문에요. 여러분들이 비중 조절 잘 하시면 좋겠습니다. 결론을 말씀드리자면 이번 주는 아무래도 상승을 조금 더 갖고 갈 상황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크게 지금 큰 기업들이 실적을 다 발표했고 기업들 실적이 나쁘지 않았기 때문에 상승 랠리를 계속 이어갈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보는 5일선, 11선, 21선을 기억해 주시면서 21선 이하가 오지 않는다면 계속 상승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해주시면 이번 주를 잘 보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